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표적인 전략 게임으로 거론되는 스타크래프트와 바둑을 비교해 볼 겁니다. 두 게임은 물과 기름처럼 달리 보이겠지만 그만큼 닮아있는 게임도 없을 겁니다. 정말 그래?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파고로 바둑을 정복한 구글이 다음 정복지로 스타크래프트를 지목한 게 전혀 연관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두 게임이 갖고 있는 공통분모는 전략입니다. 스타크래프트는 각 종족과 유닛을 통해 자신의 병력을 지키고 적의 기지를 파괴하는 게임, 그리고 바둑은 돌을 통해 상대방의 집은 줄이고 자신의 집은 많이 얻는 게임입니다. 두 게임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다르지만 모두의 승리를 위해 상대의 심리와 상황, 경우의 수를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적 요소가 깊이 관여합니다. 두 게임은 개념적으로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둑 용어 중 정석은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정형화된 방식입니다. 더 많은 집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바둑의 특성상 그중 가장 확실하다고 인정된 수순이 정석인 셈입니다. 정석은 착수점, 상대의 기풍, 돌의 위치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바둑의 정석은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빌드에 해당합니다. 상대의 건물을 모두 파괴해야 이기는 스타의 특성상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먹기 위해 빌드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빌드는 맵과 상대의 스타일, 스타팅 위치에 따라 사용하는 빌드가 달라집니다. 바둑의 포석은 전쟁으로 치면 진을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적절한 위치에 나의 진영을 만들어 집을 쉽게 만들게 하고 전투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스타로 따지면 최적화 단계입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전 일꾼수와 건물수 등을 조절하고 유닛 생산을 쉽게 하여 전투를 보다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아마도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타와의 다른 점을 찾다 보면 이게 떠오르실 겁니다. 스타는 팀플이 가능하잖아? 맞습니다. 스타는 1대1도 되지만 2대2, 3대3, 4대4까지 얼마든지 팀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둑에도 팀플이 있습니다. 이를 페어대국이라 부르며 주로 2대2로 경기합니다. 다만 스타와의 차이점은 같은 편이라도 서로의 생각을 운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생각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편의 의도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타로 따지면 같은 편과 일절의 대화 없이 유즈맵 생콘을 하는 셈입니다. 경우의 수와 전략이라는 기본 개념을 같이 하는 두 가지 스포츠인 만큼 비슷한 스타일과 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조훈현과 임요한입니다. 조훈현은 상황이 불리할 때 정신없이 흔드는 플레이에 능하며 정석에 없는 기발한 수, 예상치 못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는 임요한의 플레이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동분서주하는 드랍십과 아무도 예측 못한 기발한 전략을 사용하며 난전을 즐깁니다. 바둑과 스타의 중흥을 이끌고 황제라는 별명이 붙은 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창혁과 홍진호입니다. 유창혁은 공격바둑으로 유명했습니다. 별명도 공격수였죠. 하지만 공격만으로 대표된다 하기에는 막막한 면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뺏은 이유는 그의 공격이 갖는 독특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의 공격 스타일에 매료되었던 것인데요. 홍진호도 이와 비슷합니다. 폭풍저버라는 닉네임이 달린 건 단지 공격만 해서가 아닐 겁니다. 알맞게 먹고 최대한 싸우는 그의 폭풍 같은 플레이에 매료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유의 공격 스타일로 김태경을 잡던 경기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본인만의 공격 스타일을 가진 두 선수도 비슷한 기품과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유창혁은 1등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스타와 바둑을 생각할 때 차이점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승부의 유무일 겁니다. 스타에는 무승부가 있습니다. 상대의 모든 기지를 없애야 승리하는 기본 특성상 모든 자원을 소모했거나 혹은 상황상 더 이상 상대와 싸울 수 없는 경우 무승부가 인정됩니다. 저는 이영우와 허영무의 블루스톤 경기를 가장 재밌게 봤습니다. 반면 바둑은 무승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덤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동시에 시작하는 스타와 달리 바둑은 먼저 두는 흑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백은 흑에게 6집 반을 내주고 시작합니다. 바둑은 한 칸이 한 집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세하게 누워도 결국 반집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무승부도 나옵니다. 장생이 나온 경우입니다. 상대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공생관계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들과는 다르게 흑과 백은
적이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적과의 공생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의 동의하에 무승부로 처리되나 정말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길한 징조로 받아들여집니다. 소설 피를 마시는 새 마지막 부분에서는 장생을 다룹니다. 여기서 바둑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제자는 승패에 비해 유독 장생을 축하하는 스승에게 불만을 가집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생은 우리가 서로 멸종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리고 영원함이 계속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서로 적대관계에서 손을 잡는 관계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장생은 영원한 공존을 상징하기에 스승은 승패보다 장생을 더 축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간혹 상대를 꼭 이겨야 승리하는 전략게임에서 무승부가 가진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둑과 스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략게임이라는 틀 안에서 두 분야가 갖는 일견의 공통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공통점이 있기에 인간 바둑을 넘어선 알파고의 다음 도전 과제가 스타크래프트로 잡힌 것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다음 주제는 바둑을 넘은 구글이 다음 도전 과제로 스타크래프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부로 구독자가 40명이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